이미지 서치를 했고 이미 서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심삼이라는 걸 왜 하게 됐는지 이제 대충 설명을 일단 쪼끔 드릴게요. 그래서 어딨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딨니? 아, 여기 있다. 일단은 인제 우리가 이미지 서치를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이제 CNN 모델을 이제 우리가 첫 단부터 끝 단까지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를 이제 이미지를 넣었을 때 네트워크를 진행을 시켰을 때, 학습을 진행을 시켰을 때 그 플리 커넥트 레이어가 즉 헤드 부분, 즉 클래시피케이션이든 아니면 오브젝트 디텍션이든 그 헤드 부분 직전에 있는 애까지 이제 벡터, 그러니까 이미지를 밀어 넣으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피처 값들을 뽑게 되거든요, 마지막 뜬친 쪽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림을 설명드리면은 인제 예를 들어 VGG16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 아웃풋 인제 인풋 값이 들어가면서 이 풀링층이 끝난 이 뒤에서 세 번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피처 값을 뽑아서 이제 벡터화로 된 거를 우리 코사인 시뮬러티를 이제 사용을 해 가지고 이제 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코사인 시뮬러리티와 또 이제 우리가 자주 이제 유클리디안 거리에서 쓰게 되는 L2 놈을 이제 비교를 하면서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언제 써야 되고 또 L2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는 언제 써야 되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지금 이미지 서치 쪽, 그러니까 이미지를 추천하는 서비스랑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는 이제 다른 이제 디스턴스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다른 이제 기법들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그게 오늘 얘기할 이제 샴 네트워크와 이제 심샴 네트워크를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유클리디안 거리와 코사인 인제 시뮬러리티를 보게 되면은 인제 두 데이터셋이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첫 번째는 이 실험이고 두 번째는 이 실험이에요. 그래서 벡터 A와 벡터 B 그리고 벡터 C 같은 경우가 벡터 A와 벡터 B, 벡터 C가 이렇게 2 차원 공간이 있다고 했을 때 벡터 A와 B와 C의 이제 코사인 시뮬레이트는 즉 각도로 이제 우리가 하기 때문에 같은 A와 B의 그 거리와 A와 B와 크기, 방향과 또 B와 C와의 방향 그리고 또 A와 C의 방향을 비교를 하면서 같은 방향에 있을 때는 코사인 시뮬레이트가 1로 되고, 직각 A와 B와 또 다른 이제 직각 형태로 이제 방향이 되어 있는 애들은 코사인 시뮬레이트가 0으로 되고, 그리고 방향이 반대인 부분에 있을 때는 그 코사인 시뮬레이트가 음수값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코사인 시뮬레이트는 이제 계산을 할 때 위에 xy의 벡터 인제 내적과 그리고 x의 크기, y의 크기를 아래에다 분모에다 둬 가지고 두 벡터 사이의 각도를 구하고 그 각도의 크기에 따라서 유사도를 판단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A, B, C 이런 벡터가 있을 때에는 코사인 시뮬러리티로 하는 게 맞고, 또 두 번째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제 벡터의 방향은 같은데 크기가 다른 경우일 때는 이제 유클리디안 거리를 쓰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미지 서치 이 그러면 이제 벡터의 방향과 벡터의 크기는 이미지에서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냐면은, 쉽게 설명하면은 이제 벡터의 크기로 얘기를 들면은 A와 B라는 인제 사진이 뭐 A는 뭐 큰 사람의, 그러니까 큰 그림을 이제 어떤 객체 A에 대한 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B 같은 경우는 크기가 작으면은 예를 들어 뭐 작은, 그러니까 같은 클래스의 작은 이미지의 사진, 그러니까 같은, 그러니까 그 이미지 내에 좀 작은 객체가 이제
벡터 크기가 좀 다른 이미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클래스에 대해서 다른 이제 크기를 가질 때는 이런 그 데이터일 때는 뭐 이렇게 유클리디안 거리 L2 놈이나 L1 놈을 쓰는 게 맞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같은 클래스가 아닌 다른 클래스들이 섞여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셋은 코사인 시뮬러리티로 해서 그 유사성을 파악하는 게 맞다고 인제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제 저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CNN 레이어를 통과를 시키게 되면은 피처 네. 익스트랙터 블럭이랑 이제 네. 클래시파이어 블럭이 있는데, 피처 네. 익스트랙터의 가장 덴스한 레이어에서 출력되는 피처 맵, 요거를 이제 바탕으로 뭐 코사인 유사도랑 유클리디안 유사도를 이제 확인을 하겠다라는 뜻인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렇게 인제 했었고, 저 그걸 그럼 통해서 하나 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왜 댄스 레이어의 피처 맵으로 유사도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전 아, 직전 레이어는 사용하지 않고? 그 이전 직전 레이어들을 좀 보여 드리면은 이제 그 직전 레이어 이제 이 풀링 층마다 제가 다 뽑아 봤어요, 저희가 이 댄스 층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각 뽑아 봤는데 코사인 시뷸러리티가 다 처참하게 안 좋고, 제일 좋은 게 우리가 기존에 뽑았던 이쪽 이 댄스 4 번층, 저희가 아까 뒤에서 세 번째 거가 제일 좋은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우님처럼 질문하신 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도 "그러면 한번 뽑아 보자."라고 했었고, 이렇게 판단한 바 각각의 이 풀 층마다 뽑는 특징들이 다 다르잖아요. 이쪽 밤마다 뽑는 특징들이 다른데, 그나마 가장 정보가 가장 많고, 그리고 이제 사람이 육안으로 봤을 때에 또 시미러리티를 또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뽑았을 때 제일 이제 리즈너블한 이제 뽑는 층이 이쪽 댄스층 뒤에서 세 번째 쪽에서 뽑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 제가 쓴 거죠. 아,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이게 면접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질문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CNN 쪽으로 이렇게 아마 컴퓨터 비전 쪽 한 사람들이라면은 이 질문이 한번 나올 수가 있어요. 왜 그런 거냐면은 이 풀링 레이어 1 같은 경우는 이제 쉘로우 레이어 층에 속하고, 댄스 4321 같은 경우는 이제 댄스 레이어라고 이렇게 통상적으로 부르거든요. 근데 네. 쉘로우 레이어에 가까울수록 객체의 윤곽 정보 아니면은 그 어떤 특징점에 대한 정보가 주로 밀집되어 있고, 댄스 레이어로 가면 갈수록 해당 객체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로 압축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가지고 댄스 레이어에서 이제 출력된 정보를 사용한다. 이거는 이제 그 객체가 어떤 거냐, 뭐 고양이냐 강아지 이런 종합적인 정보를 판별할 때 주로 쓰고요. 쉘로우 레이어에서 추출한 정보를 쓴다 하면은 슈퍼포인트 같이 특징점을 추출하는 게 있거든요. 어떤 객체의, 뭐, 어떤 그 객체가 있으면, 객체의 머리는 이 이미지에서 어느 좌표에 위치를 하느냐, 이런 거를 뽑을 때 쉘로우 레이어의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그래서 네. 어느 레이어에서 그래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가는지를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네. 컴퓨터 비전 쪽에 주요하게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래서 아까 상우님 얘기한 것처럼 그 말단 쉘로우 쪽 부분이랑 그리고 끝단 쪽을 저희가 시각화하려고 뽑아 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방금 상우님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였냐면은 인제 이 사람 이미지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이미지 인풋을 넣었을 때 방금 이제 상우님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옷의 어떤 질감 부분이라든지 특징들 부분이 이렇게 밝게 눈, 코, 입 뜨는 이런 특징들이 밝게 엣지 부분들이 밝게 빛나는 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부분들이고, 또 이거가 우리가 지금 이제 저희가 이거 처음에 뽑으려고 했던 게 이제 벡터의 방향과 크기를 좀 했던 건데, 이게 또 벡터의 크기 부분은 또 밝게 이제 보이는 부분들이 또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상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또 생각을 하고, 이거는 이제 벡터의 방향 부분인데,
이제 빨간색 부분이 양에 그 가까운 부분이고 이쪽 파란색 부분이 좀 음에 가까운 해 가지고 총 1 부터 255 개의 피처 맵들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그 피처 맵 쪽에서 정보를 물론 인제 보고 단번에 이렇게 딱 이거다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눈으로 '아 이런 게 방향이 되는구나.'라는 좀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말단 부분에서 뽑을 때는 어쨌든 간에 저희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피처 점점 들어가게 되면은 나중에 사이즈가 풀리 커넥트 되면은 이제 사이즈가 1 바이에 그러니까 1에 이제 그 2048 이제 그 피처의 크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좀 설명을 좀 더 드리고 싶긴 하네요, 이렇게 해서 상우님이 얘기하신 이제 각각의 이제 레이어별로 뽑은 결과 뭐 좀 리즈너블한 부분이 이쪽 저희가 지금 뽑고 있는 이 댄스 4 번이다라는 거를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이해 이해가 안 되는 게 댄스면은 저게 다 그냥 플리 커넥트 레이어인 거죠? 네네네네. 그러면은 플랫 뭐 풀링해서 뽑았다고 하는 거면 그것도 이제 플래튼을 한번 하고 그거를 코사인 유사도를 구했다는 뜻인 거죠?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그게 맞겠죠. 그래서 풀링 층에서 뽑은 벡터를 인제 저희가 이미 지금 DB에다가 이 벡터로 뽑은 그 것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랑 이제 시미러리티를 이제 측정을 하는 거죠. 아, 어떤 뜻인지 알 것 같아요. 플래튼을 시켜가지고 인베드 매트릭스로 만든 다음에 코사인 네. 유사도다 아니면 유클리디안 거리를 측정한 거예요. 지금 이게. 네. 네, 그래서 왜냐면 풀링 네. 레이어를 하면은 그 채널 수가 있잖아요. 채널 수가 있고 CHW로 나올 텐데 네. 어쨌든 그걸 하나의 벡터로 만들어 줘야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 가지고 그 아 채널도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진 하나여도. 그렇죠. 그거를 다 그냥 리니어하게 컨캣하는 거예요? 3 네. 그렇게 차원을 해서 이제 늘려서 이제 시미러리티를 비교하는 거라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플리 커넥티드 여러 개를 거쳤을 때 더 의미가 있어진다는 게 좀 더 납득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왜냐면 플립 커넥 풀링해서 그냥 그거를 바로 네. 일자로 만드는 거는 그냥 이미지 네. 아무튼 네. 뭐 그런 한번 내일 또 그쪽으로 또 한 번 더 생각을 다시 해 볼게요. 지금 이게 이게 지금 멘토분한테만 공개가 되고 남한테는 인제 그러니까 다들 다 팀들끼리 다들 다 자기 할 거 바빠 가지고 이렇게 뭐 피드백을 듣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피드백도 듣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오늘 또 보면은. 그래서 VGG 16으로 지금 여태까지 설명드렸는데 VGG 16도 솔직히 뭐 나쁘진 않는데 저희가 좀 리즈너블하게 좀 보기에 있어서는 좀 별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프리트레인드된 VG 16을 이제 했을 때 이미지넷 천 장짜리로 이제 학습된 거를 이제 했을 때 이제 이거는 지금 배경이 지금 제거가 안 된 애들로 해 가지고 그렇긴 한데 좀 이런 식으로 추천이 되더라고요. 시뮬리티는 높긴 하지만은. 그리고 가구 이제 생성한 이제 가구들을 또 다른 거랑 이제 추천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고 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 아까 얘기했던 L2 시뮬리티를 계산했을 때도 어떤지를 한번 봤었는데 뭐 이렇게 나왔다. 근데 이제 L2보다는 코사인 시뮬레이터가 많다라고 판단했던 게 아까 그 처음에 설명했던 유클리디안이랑 코사인 시뮬레이터의 차이점을 이제 설명드린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VIT도 시도를 해 봤고요. VIT 같은 경우는 좀 더 인제 뭐라 해야 될까? 좀 더 복잡한 CNN인데도 불구하고 좀 더 효율적일 줄 알았는데 시뮬러리티 자체가 좀 그렇게 좋지도 않고 추천하는 것도 별로인 부분들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저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이미지넷 다시하고 21K라고 써 있는데 저 21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마 오타일걸요 아마? 오타요? 저거 레이블 저거 있는데 이미지넷 21K가 있는 건 21K 그럼 있어, 있는 있어요? 거네요.
21,000개짜리 레이블 데이터셋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 VIP는 훈련 자체가 데이터가 엄청 많아야 더 좋은 성능이 나오는 거라서 막 음. VIP 나중에 페이퍼 읽어보시면 그 데이터 트레인 양하는 데이터 자체가 엄청나요. 그래서 아마 저거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쓰는 게 맞는 거네, 그러면은. 그러면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네. 지금 VGG16 같은 경우는 이미지에 1000K짜리 제너럴한 데이터셋을 사용한 네. 거고, 네. VIT 같은 경우는 21K라는 더 넓은 범위의 제너럴한 대안으로. 데이터셋으로 훈련을 시킨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작업은 가구에 특화된 도메인 스피시픽한 어떤 타스크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애초에 백본 모델을 구할 수 있을 때 이 사전 훈련이 된 데이터셋이랑 뭐 훈련된 파라미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네. 중에서 가구에 좀 더 특화된 데이터셋으로 훈련된 모델은 찾기가 있습니다. 어렵나요?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따가 또 설명드릴게요. 이거 해야겠네, HVT를. 하여튼 있습니다. 그래서 오호. 너무 좋은 질문인 것 같고요. 이제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이제 시뮬러리티에 관련된 이제 모델들을 또 이제 CNN을 쓰다가 이제 또 나온 게 이제 심샴이라고, 우리가 샴 네트워크, 이제 자주 알고 계시는 샴 네트워크도 어떻게 보면은 가까운 이제 우리가 이제 임베딩된 데이터들에서 이제 예를 들어 A랑 A가 같은 클래스면 가깝게 학습을 시키고, 또 A랑 B랑 클래스가 있으면은 멀리 이제 디스턴트를 주면서 이제 학습을 하는 이제 기법이라다 보니까, 그거를 활용한 이제 심시한 네트워크로 이제 "한번 해 보자."라는 얘기가 나와서 심시함을 공부하게 된 거고, 심시함 이제 하는 거 보니까 뭐 나쁘진 않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막 썩 이거를 '아, 이거 좋다.'라고 이제 판단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모델 공부도 해야 되니까 이제 심시함을 이제 하게 됐는데, 이제 심삼 같은 경우는 이제 설명하게 되면은 샵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샵 네트워크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나온 모델들 중에서 그 모델에 있는 키 이제 컴포넌트 요소들을 제거를 해 가지고 만든 게 이제 심샴 심플한 샵 네트워크라 해서 심샵 네트워크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가볍게 샵 네트워크가 뭔지 일단은 보셔야지 이 내용들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샵 네트워크는 이제 다음 아래 그림과 같이 이제 같은 인코더를 공유를 하고 있는 이제 트윈 네트워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윈 네트워크를 이제 가중치를 공유하는 두 인코더를 이제 인풋 이미지를 넣고, 그 인풋 이미지를 통해서 로스 펑션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가까운 애들은 가깝게 이제 학습을 시키고, 그러니까 A랑 동일한 클래스 같은 경우는 가깝게 이제 학습을 시키고, 다른 이제 클래스 같은 경우는 멀게 학습을 시키는 이제 학습 방법을 쓰게 돼요. 그래서 그게 컨트라스티브 로스라고 하는데, 또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점 네트워크는 아까 얘기했지만 동일한 파라미터나 웨이트를 공유하는 트윈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고, 그 아래에 이제 뭐 유사도를 이제 또 기반으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고, 또 같은 클래스는 데이터를 거리를 최소화하고, 또 다른 클래스는 이제 멀리하는 방식을 쓰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 간단하게 이제 CNN으로, 그러니까 이제 파이토치로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이쪽이 트윈 네트워크 되고, 이제 트윈 네트워크를 이제 심샵 네트워크가 샵 네트워크가 이제 트윈 네트워크로 받아서 아웃풋 1 번과 아웃풋 2 번이 같은 트윈 네트워크를 이제 같이 받으면서 인풋 1과 인풋 2에 이제 아웃풋 1, 2를 이제 사용을 해서 이제 로스 펑션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트윈 네트워크를 만든 거를 같이 공유한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샵 네트워크는 장단점이 있는데요. 샵 네트워크는 일단은 데이터의 개수가 적어도 학습이 가능하고, 또 불균형 데이터로도 학습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 뭐 퓨샷이 되든가 아니면 제로샷이 되든가 그런 학습이 가능한데, 그 말은즉슨 뭐 이제 명칭처럼 정말 작은 데이터, 하나의 데이터나 원샷 같은 경우는 하나의 데이터로 만드는 것 같고, 또 퓨샷 같은 경우는 적은 인제 데이터로도 학습이 가능한 부분들이긴 해요. 근데 단점으로는 데이터 페어
두 쌍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 수가 또 많아질 수도 있고, 또 특정 태스크에 적합한 모델이 또 다른 태스크에 또 일반하기 어렵고, 또 그 데이터의 좀 변형에 좀 많이 민감한 편이긴 해요. 예를 들어 A에서 A랑 A랑 비슷한 클래스를 만들게 되면은 이제 어 가깝게 학습이 되는데, 이게 또 어 A를 또 다르게 변형 그 비슷한 A에서 또 다르게 비슷하게 만들게 되면은 얘가 또 헷갈리게 되는 이제 부분인 거죠. 여튼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로스 펑션은 총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같은 클래스는 같게끔 만들고, 또 다른 클래스는 다르게 멀리 벌리는 부분인데, 이 벌리는 거를 이제 마진을 기준으로 이제 마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제 두 클래스를 이제 멀게끔 또 가깝게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이 그림과 이 그림이 좀 비슷하다고 느껴져서 이제 시밀러하게 이제 학습을 시키고, 0과 1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이제 클래스로 보고, 0과 1은 멀리 떨어지게 하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이제 트리플렛 로스라고 해 가지고 총 A 앙커와 또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이 부분인데, 이 앙커를 기준으로 포지티브한 부분은 가깝게 학습을 시키고, 앵커와 또 네거티브한 짝을 이루는 이 B는 이제 좀 멀게 학습을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샵 네트워크를 설명드렸고, 그러면은 샵 네트워크가 끝났으면은 그러면 심플 샵인 심샵은 뭐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래서 질문이 있는데 네네네. 그 혹시 데이터셋이 적어도 잘 학습이 되는 이유가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어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데이터니까, 이제 A라는 데이터와 B라는 데이터가 있으면은 이걸 설명을 이걸 이건가? 있다. 이제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까랑 얘기하는 똑같긴 하는데, 데이터 A가 주어지고 또 데이터 A와 비슷한 애가 주어지게 되면은 새로운 데이터가 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클래스가 적으면은, 그러니까 클래스가 얘네가 정해져 있으니까 다른 데이터가 또 들어와도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점점점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필샷이라고 하는 게 즉 클래스가 적다라는 의미를 좀 더 생각하게, 저도 지금 생각이 드는데, 이제 데이터가 적은 거 아닌가요? 클래스가 적은 게 아니라? 그런가요? 이게 좀 데이터 적은 건 제가 다시 한번 좀 더 보강을 해서 다시 생각할게요.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지금은. 그, 이 심시한 네트워크라는 거를 지금 제가 완벽하게 이해한 수준은 아니긴 하지만은, 네. 대충 감을 봤었을 때 얘가 어디에 사용되냐,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생각이 나는 거는, 일단, 이 심시한 네트워크 단독으로 사용되는 거는 조금 힘들어 보이긴 해요. 아마 앞단에서 그 전체적인 데이터셋을 뭐 클래시피케이션 해주는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가 있을 거고, 뭐 예를 들면 VGG16이 되겠죠? VGG16에서 10개의 클래스로 뭐 이렇게 데이터를 분류를 했다 칠게요. 그럼 A부터 A, B, C, D 뭐 이렇게 데이터가 분류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A 안에서 불순물이 끼어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잖아요. 뭐 네. 고양이라고 한다고 하지만은 고양이라고 다 분류된 데이터가 막상 다 사람이 확인해 보니까 그 중에 고양이처럼 생겼지만 살짝 다른 동물이 끼어 있는 경우가 있는 거겠죠? 그런 네. 거를 판별할 때 이 심시한 네트워크를 한 번 더 돌려가지고 이 불순물에 해당되는 거를 또 한 번 필터링 하는데 사용된 네트워크가 아닌가, 요렇게 좀 생각이 나거든요. 일단은 심샴을 좀 더 듣고 그 얘기를 좀 할까, 지금 제가 지금 머릿속에는 지금 계속 안에 설명할 거밖에 없어 가지고 질문에 답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 지금 제가 상태가. 어떻게
그 질문도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다시 설명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심샴이 왜 이거가 왜 이 네트워크가 왜 사용이 되는 건지, 그리고 이 네트워크가 단독으로 사용이 되는 건지가 궁금한 거예요. 일단 심샴은 안에 인코더 부분이 이제 레드넷 50으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50을 사용을 하고 이제 두 가지 어그멘테이션 변형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어그멘테이션 부분이 지금 데이터셋에 따라서 방금 아까 설명하신 데이터셋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도 그거를 코드를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그렇게 한 다음에 돌려본 적이 없어 가지고 일단은 제가 설명하면서 그 답을 좀 네네. 얻어 네.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오케이. 일단 계속 설명 진행 일단 주세요. 쪼끔 네. 더 들어보시고 질문을 한 번 더 해 주실 수 있나 해서 네네. 제가 알겠습니다. 네 일단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디까지 했지? 일단 샵 네트워크 보신 것처럼 샵 네트워크 같은 경우가 인제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인제 콜랩싱이라고 이제 모든 아웃풋이 일정한 값으로 이제 수렴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 문제 때문에 이제 학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콜랩싱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이제 추가 연구가 인제 나왔어요. 그래서 추가 연구들이 뭐가 있냐면은 이제 심클레어에서 인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이제 더 나왔고 그리고 이제 SWAV라고 해 가지고 이제 비슷한 걸로 해서 이제 클러스터링 방법을 사용하고 또 이제 BYOL이라고 이제 논문 모델이 있는데 얘네는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얘기한 포지티브와 네거티브에서 이제 포지티브 페어즈만 사용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제 심클레어는 포지티브 페어는 이제 끌어당기고 학습시키고 네거티브 페어는 미러되도록 학습을 시키는 부분이 있고 SWAV 같은 경우는 심 네트워크에 온라인 클러스팅이라는 거를 도입을 해서 이제 콜랩싱을 방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BYOL 같은 경우는 모멘텀 인코더를 사용을 하고 또 포지티브 페어즈만을 사용해서 콜랩싱을 방지하는 이제 기법들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심샴 같은 경우는 인제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심클레어에서 이제 네거티브 페어즈를 사용하지 않고 또 SWAV에서 온라인 클러스팅을 사용하지 않고 BYOL에서 모멘텀 인코더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심플하게 이제 스탑 그레디언트라는 이제 장치를 사용을 해 가지고 이제 모델의 콜랩싱을 막는 인제 기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심샴 같은 경우는 이제 아키텍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인풋 이미지 X가 하나 들어가게 되면은 이 인코더 F에서 그러니까 이 X1과 X2가 이제 랜덤한 어그멘테이션이 적용이 돼요, 같은 이미지에서. 그래서 X1과 X2가 만들어지고 그 X1이 이제 동일한 인코더의 F를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코더로 사용하는 게 여기서는 레즈넷 50을 사용을 했고요. 이 레즈넷 50에서 한쪽에만은 이제 프로젝션 MLP를 이제 MLP로 이제 지나가고 그리고 한쪽에만 이제 프리딕터 H를 적용을 하고 다른 한쪽에는 스탑 그레디언트를 적용해서 두 이미지 이제 최종 나온 거를 이제 로스 값을 계산해서 시뷸리티를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이제 로스들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인제 네거티브 코사인 시뷸리티여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저 뒤에 P1 네. 질문. 네. 네. 스탑 그레디언트가 뭐예요? 이거 여기 더 설명드릴게요. 아래에 있어요. 아 네. 스탑 그랜드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로스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있냐면은 네거티브 코사인 시뷸리티를 해 가지고 우리가 디스턴스에서 P1과 Z2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P1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이제 프리딕터 이제 MLP 출력 벡터 이쪽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Z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탑 그레디언트가 적용된 이제 벡터예요. 그래서 이 P1과 Z2를 이제 거리를 계산을 하는데 그래서 똑같이 여기는 이제 벡터
내적하는 부분이고 P1 크기와 Z2의 이제 L2 노름 크기로 해 가지고 이제 로스를 구하게 돼요. 근데 이제 심샤움 같은 경우는 이거 하나만 쓴 이제 두 개를 우리가 동시에 이제 해서 이제 시미 뭐 트라이즈드 로스라고 해 가지고 두 개의 어그멘테이션을 바로바로 손실을 대칭적으로 계산해서 학습에 또 안정성을 부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한 로스가 한 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이제 두 개를 해 가지고 좀 안정성을 높였다라고 하게 돼요. 그러면 지금 스탑 그레디언트가 뭐냐라고 하셨는데 스탑 그레디언트는 우리가 이제 역전파를 쓰게 되잖아요. 근데 역전파를 쓰게 되는데 그거를 상수값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이제 상수를 미분하게 되면은 그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미분이 안 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워드 C에는 그냥 그대로 값을 상수값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이제 팩프로파게이션 즉 역전파 할 때 이거를 상수값이니까 미분하게 되면 0이 나와서 계산을 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 Z 부분을 계산을 아예 미분을 못 이제 상수니까 미분을 하지 못하게 해 가지고 이제 그 기울기 흐름을 막는 거죠. 혹시 이해되셨나요? 왜 막는 거죠 그걸? 그러니까 이게 한쪽에만 인제 우리가 학습을 한쪽에만 인제 그 그레디언트를 주게 되고 한쪽에는 그레디언트를 막게 돼 가지고 한쪽 그 아웃풋이 콜랩싱 그러니까 수렴하게 되는 거를 막아 버리는 거죠. 수렴하는 거를 막아서 얻는 이점이 뭐예요? 학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렴하게 되면은 A랑 B랑 클래스라가 즉 같은 클래스가 돼 버리니까 그걸 막는 거죠. 음, 저 그러니까 질문이 있는데, 네네네네. 혹시 이게 약간 겐같이 디스크리미네이터랑 제너레이터처럼 막 서로 다른 거를 계속 만들어내서 그냥 트윈 네트워크 자체가 서로 다른 결과값을 계속 내게 해서 한쪽이 너무 빨리 학습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 스탑 그레디언트인 건가요? 다시요. 뭐 이게 끊겨 가지고 잘 못 들었거든요. 지금 질문이 그러니까 이게 약간 구조가 겐이랑 쪼끔 비슷한 것 같아서 그냥 제가 혼자서 그냥 추측해 본 건데, 이 네. 스탑 그레디언트가 한쪽이 너무 빨리, 원래 제너레이터랑 디스크리미네이터도 겐에서 한쪽이 너무 빨리 훈련되면 이제 수렴이 돼서 다른 쪽 한쪽이 훈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이 스탑 그레디언트가 한쪽이 너무 빨리 훈련이 수렴되는 걸 막기 위한 그런 기능인지. 어 그것도 확장돼 보면 그것도 맞지 않을까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간에 저도 겐을 잘 몰라서 겐은 저 윤지님한테 질문이 있어요. 윤지님? 저, 유진님 아님? 유진이. 계속 이름을 제가 헷갈리게 외우네. 유진님, 지금 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겐을 사전에 공부를 하신 적이 있나요? 아, 제가 게일 쪽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적이 있어서 게일이 아, 겐을 강화학습에 정효한 다른 알고리즘이었어서 그래서. 네. 어, 지금 제가 유진님의 커리큘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조금 궁금해져가지고, 그래야 이제 저도 뭐 공부를 할 때 이 스터디에서 더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아,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것 때문에 질문했습니다. 뭔가 그런 비슷한 쪽이지 않을까? 저도 지금 말씀드려 보면은 겐을 완벽하게 다 이해한 건 아닌데 얼핏 얼핏 알고 있는 걸로 생각하면은 비슷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느낌은. 이거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하고 내일 중으로 좀 다시 업데이트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언 이런 피드백 항상 그러니까 지금 제가 머리가 지금 핑핑 안 돌아 가지고 하여튼 더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은 일단은 스탁 그레디언트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미트라이즈드 로스 그리고 네거티브 코사인 로스 등 이렇게 설명드렸는데요. 그렇게 하면 심샵이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이제 명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또 드릴게요. 그래서 방금 아까 위에서도 아키텍처 할 때 설명드렸는데 어
이거 어딨냐. 예. 하나의 인풋 이미지에 대해 X에 대해서 랜덤하게 이제 진강을 때리고 그 진강을 때린 거를 이제 x1, x2로 생성을 이제 구분을 지어요. 그래서 어그멘테이션 x1과 x2가 인코더 F 동일한 인코더 F를 통과를 하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인코더는 트윈 네트워크 부분이겠죠. 트윈 네트워크 부분에서 인코더를 통과한 벡터 쪽 한쪽에만은 아까 얘기했던 프리딕터 H를 통과해서 새로운 벡터 Z를 만들게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P1이 F에 X1이 들어가서 또 H까지 들어가서 이제 P1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이쪽은 F 이제 X2만 넣어서 이제 Z2를 만들게 되고 뭔가 이거를 잘못 설명한 것 같은데 하여튼 P1과 Z 간에 이제 했다. 근데 Z가 스탁 그레디언트가 적용된 거다라는 건데 지금 이거 벡터 P라고 바꿔야 되겠네 이걸. 그래서 어그멘테이션 X1에서 나온 P1과 Z2 간의 손실 계산을 하게 되고 또 어그멘테이션 X2에서 나온 결과로 이제 P2와 Z1 간의 손실 계산을 해요. 그래서 두 손실을 합산하고 평균을 내서 최종 손실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스탁 그레디언트 F하고 Z1은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P1에서 인제 P1을 통해서 그러니까 X1을 통해서 P1 이제 Z1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인풋에서 그러니까 동시에 진행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쓰는 거예요. 이 로스가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이 부분을 써서 P1과 Z2, 그 P2와 Z1 이렇게 해서 동시에 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풋 이미지가 P1 하나 나가고 그리고 여기 한쪽에만 스탁 그레디언트 된 거를 또 이쪽에서는 또 이쪽에 프리딕터 H를 놓고 여기서 또 스탁 그레디언트를 쓰고 이렇게. 그래서 음. X1에서 통과를 해서 먼저 나온 것들 X2에서 나온 것도 먼저 나온 것도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어 P 인제 여기 Z1과 또 P1 이렇게 해서 또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럼 저 H는 똑같이 적용되는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져서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프리딕터가 네. H 왼쪽에 적용돼 있잖아요, H가. 네. 네, 오른쪽에 적용된 게 이제 동시에 진행된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 H는 똑같은 건가요, 그러면? 네 H는 저층은 똑같고 H는 똑같고. 음. 그러니까 한쪽에만 살짝 변형을 가할 수 있는 MLP 레이어를 붙인 예 맞아요. 다음에 그 MLP 레이어를 붙인 두 개의 MLP 붙인 레이어가 있는 거랑 없는 거 두 개의 유사도를 검증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뭔가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스탑 그레디언트를 뭐 단계별로 적용을 한다. 요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네네네. 그래서 방금 얘기한 걸로 해서 그 symmetrized loss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 symmetrized loss가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은 그냥 학습의 균형과 안정성을 이제 두 어그멘테이션 학습을 또 균형을 안정적으로 해 준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이 과도하게 한쪽에만 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또 모델이 양쪽의 입력에 대해서 균형 잡힌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은 질문이 하나가 더 있는데, 네. 논문의 저자들이 스탑 그레디언트라는 기법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네. 뭔가 있어요. 여기 목표값이 안 나와가지고 그걸 적용을 했다. 예. 이게 empirical study라 해 가지고 실험적 뭐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이렇게 뭐 이게 없애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스탁 그레디언트와 프리딕터와 그리고 또 그러니까 각각의 또 이제 뭘 없애보는 것들을 이제 실행을 해 가지고 '얘네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얘네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얘네 역할이 뭔다.'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논문에 나와 있는데 논문에서는 이제 스탁 그레디언트가 없으면은 바로 콜랩싱의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제 콜랩싱을 방지하며 Z값 분산이 유지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콜랩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게 되냐면은 어 이제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해요. 그래서 표준 편차로 계산하는데 만약에 콜랩싱이 발생하게 되면은 Z가 상수로 수렴하게 되면서 채널별의 표준 편차가 0에 가까워지고 만약에 이게 Z가 만약에 유닛 하이퍼 쉐이프 위에 고르게 분포되고 또 가우시안 분포에 따르게 되면은 표준 편차가 특정 값에 이제 딱 근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0이 아닌 이제
표준 편차에 그 어떤 특정 값이 근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표준 편차 구하고 이거는 인제 그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이 어떻게 이제 된다라는 게 있는데 논문에 보면은 조그맣게 적혀 있어서 놓치기 쉬운데 어디 있냐. 여기에 이렇게 딱 쪼끔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논문에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적혀 있어 가지고 이쪽을 보시면은 인제 그 내용들이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약간 아이고 깜짝이야. 약간 랜덤함을 주는 요소인 것 네 같다는 맞아요. 느낌. 네. 방금 랜덤함을 주는 게 이제 방금 아까 랜덤 어그멘테이션 랜덤하게 준다? 랜덤하게 주는 게 뭐 어떤 뜻이죠? 그러니까 스탑 그레디언트 안 하면은 뭔가 어그멘테이션이라는 게 단순화돼 버려서 네. 뭐 스탑 그레디언트를 적용해서 웨이트가 업데이트 됐다가 안 됐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느낌이 그런 좀 기법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근데 스탑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했다는 게 드랍아웃을 적용했다는 거랑 비슷한 것처럼 생각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왜 스탑 그레디언트라는 근데 스탑 그레디언트면은 이게 음 사실 포워드 드랍아웃도 그냥 그 채널을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스탑 그레디언트는 5차 역전파가 발생을 하는 걸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어쨌든 둘 다 끊는 건데 있는 왜 거긴 한데 드랍아웃은 그 레이어 안에서 랜덤하게 그 퍼센티지로 끊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은 스탑 그레디언트는 아예 끊어버리는 것 같아 가지고 이, 그렇게 느껴지긴 하는데. 이거는 그 인코더 쪽에 해당되는 레이어가 워낙 단순해가지고 그 드랍아웃을 적용할 수 없어서 스탑 그레디언트를 썼나? 요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또 실험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레지넷을 백본을 쓰니까 레지넷 50 에서 그 안에서 드랍아웃을 했을 시랑 그리고 스탑 그레디언트를 이제 그다음 적용 안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콜랩싱이 하는 문제가 생기는지를 또 보게 되면은 또 그런 실험을 얻을 수가 있긴 있겠네요. 일단은 네. 그리고 이제 프리딕터 H가 이제 프로젝션 MLP를 출력을 해서 Z에 또 다른 어그멘테이션이 Z와 정렬되도록 학습하는데 이거는 이제 프리딕터를 또 최신 상태로 유지하게 되고 어그멘테이션 분포의 기대값을 근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프리딕터를 제거를 하게 되면은 또 이제 잠시만요. 프리딕터를 제거하게 되면은 이제 모델이 또 콜랩싱이 이제 현상이 일어나고 또 학습이 또 불가되는 거죠. 또 고정된 프리딕터 논문에서는 또 고정된 프리딕터를 사용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무작위 초기화된 상태로 고정된 H는 학습을 못하고 또 손실이 높은 거죠. 그래서 아까 방금 H가 여기로도 쓰고 또 여기로도 썼던 부분이 그 고정된 프리딕터 H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또 학습 가능한 프리딕터에서 우리가 지금 H를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또 심시함에서는 안정성을 도움을 준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배치 사이즈에서 또 얘기를 하고 되는데 배치 사이즈는 인제 심샴은 다양한 크기의 배치를 안정적으로 사용하는데 반면에 SWAV는 이제 고정된 배치 4096 이상의 배치가 필요하지만 심샴 같은 경우는 뭐 64 부터 4096까지 또 512의 일반적인 배치 크기에서도 뭐 크게 배치 사이즈에서도 크게 문제없이 잘 작동한다. 저 그리고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심샴이랑 심CLR이랑 SWAV 요거가 각각 다 뭐예요, 지금? 제가 지금 놓친 건가? 이게 콜랩싱 그러니까 샵 네트워크가 기존에 이제 간단한 이런 이제 트윈 네트워크를 구성해 가지고 가중치를 이제 공유하는 모델인데 그 모델을 이제 콜랩싱이 생기니까 그 콜랩싱에 대해서 방법을 우리가 한쪽은 인제 심클레어 같은 경우는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처음 이제 시도한 이제 모델로서 네거티브 가까운 시미러리티와 디스시미러리티 즉 네거티브한 부분과 또 포지티브한 이제
페어를 동시에 만들어 가지고 네거티브 페어끼리는 이제 멀도록 이제 학습을 시키고 포지티브 페어끼리는 가깝게 학습시키는 게 심클레어고요. SWAV는 온라인 클러스터링이라도 이건 저도 못 봤어요. 온라인 클러스터링이 뭔진 정확하게 뭔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기법을 사용을 해서 콜랩싱을 이제 없앤 거죠. 그래서 이런 각각의 모델들이 심 네트워크에서 콜랩싱을 없애려고 하는 이제 방법론들을 이제 설명을 했고, 그래서 컴포넌트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것들이 이제 다른 샵 네트워크의 일종인 거죠. 그럼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네. 지금 아까 그 네 개의 그 모델 쪽으로 잠깐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예, 요거를 보면은 뭐 공통된 구조를 띠는 인코더 두 개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시뮬러리티를 구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요. 근데 네. 그것에 대해서 파생되는 방법론이 총 4개가 나온 거고, 이제 네. 논문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심샴이 다른 3개의 방법론보다 좋다. 요거를 이제 언급을 하고 싶은 것 같아 보이는데, 네. 이, 심플하다. 네. 네, 그러면 심CR이랑 SWAV에 대한 논문이 이제 참고문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심샴을 제시한 논문의 저자들이 자기들이 생각을 해봤을 때 요러요러한 방향성이 더 있어가지고 얘네들의 이름은 뭐 심CLR, SWAV라고 명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아니요. 각각의 논문은 따로 있고요. 아, 따로따로 여기서는 있어요? 네, 따로따로 있고, 가볍게 여기서는 논문들이, 그러니까 주로 이 샵 네트워크에서 문제점을 거론되는 것들을 해결했던 이제 릴레이티브 이제 워크로 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기존에는 이런 방식을 썼고, 이런 방식을 썼고, 이런 방식을 썼다. 근데 우리는 이런 방식 중에서 네거티브 페어스를 안 쓰고, 또 온라인 클러스팅이라는 부분도 안 쓰고, 그리고 뭐 모멘텀 부분도 모멘텀 인코더가, 그러니까 동시에 두 개의 인코더인 트윈 네트워크를 하는 게 아닌 모멘텀 인코더를 하나 해서 하는 방식이 아닌, 그냥 이제 스탑 그레디언트를 주면서 심플하게 했다라는 이제 논문. 그러면은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이런 샴 계열 네트워크 계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네. 가장 최초에 해당되는 모델은 뭐예요? 샵 네트워크요. 그냥. 그냥 샴? 지금 이 저기 네 가지 이 방향성에서는 어떤 거에 더 가까워요? 어 없죠 여기는? 그냥 아, 트윈 네트워크를 공유한다라는 거 밖에 없어요, 샵은. 샴은 트윈 네트워크를 공유한다? 오케이. 예. 그게 그러면은 2015 지금 이 논문이에요. 논문을 발표를 하기로 이제 주제를 선정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논문을 선정한 이유는 지금 이 논문이 지금 윤수님이 처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가장 적합한 그 테크니컬에 해당되는 논문이라고 해서 선정을 한 건가요? 그쵸. 저희가 아까 처음에 했던 이제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가지고 이제 유사성을 파악하는 것 중에 이제 VG16과 VIT 이제 그냥 CNN 모델을 사용했었는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클래스별로 뭐 이제 우리가 이제 학습시키는 방법들이, 그러니까 유사성으로 학습시키는 방법들을 이제 찾다 보니까 그러니까 심샵 네트워크를 이제 찾았던 거죠. 그래서 그 테스트가 우리가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한번 적용을 한번 해 보자.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대부분 이제 적용하고 빨리 넘기는 이제 프로젝트였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심샴이 뭔지 이거를 정리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도 우리 논문 스터디 하시는 분들한테 소개하면 좋지 않을까 했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 상훈님이 주로 보여주셨던 그 우리 계속 뭘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도 여기에 어디 있냐. 여기 있다. 심클레어가 있어요. 어, 예. 그리고 심지어 이 클립도 사용을 했습니다 저는. 클립도 사용을 해서 '아 이거는 빨리 해야겠다.' 설명을 하려는 는 지금 심샴과 HVT만 사용하고, 또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모델은 생성형 모델은 글리젠입니다 여기. 아예 밑에 단이네요. 네. 거의 지금 밑에 단이에요 지금. 어허. 그래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뭐 일단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래 또 뭐 얘기하자면 또 지금 이제 해도 될까? 배치 노멀리제이션 부분도 있고, 이 배치 노멀리제이션은 인제 뭐 심샤에서는 배치 노멀리제이션이 콜랩싱의 방지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해서 배치 노멀리제이션을 없앤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이 없으니까 이렇다 뭐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심트라이제이션 아까 했던 거는 아까 로스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두 개를 써 가지고 안정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칭화를 제거를 했을 때는 콜랩싱이 없지만은 학습할 수 있지만은 정확도가 약간 감소한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같은 경우는 좀 심플해요, 정말 진짜. 뭐 로더 부분부터 먼저 보시면 되는데, 아까 계속 설명드렸던 두 가지의 무작위 변환, 즉 어그멘테이션을 한다고 했었는데, 이제 이 베이스 트랜스포머로 해서 첫 번째 무작위 변환과 이제 두 번째 무작위 변환에서 Q와 K를 만드는데, 이 베이스 트랜스폼 같은 경우는 뭘로 돼 있냐면은, 즉 시그마 0.1 부터 2.0 까지의 값을 이제 하게 되면서 랜덤 값을 이제 0.1 부터 0.2 사이를 주게 돼요. 그래서 그 시그마 적용된 게, 즉 두 어그멘테이션 x1과 x2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x1과 x2가 이 빌더에서 받고, 이 빌더는 이제 여기 인코더 부분이 이제 백본 쪽인데, 이거는 레즈넷 50 이어서 그 차원이 마지막 차원이 이제 2048로 받게 되고, 그래서 이 인코더 부분과 또 프리딕터 부분을 주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했던 스탑 그레디언트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디태치를 쓰게 되면은 이게 어 네트워크가 업데이트되지 않고 그래프랑 또 분리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법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방금 아까 얘기했던 스탑 그레디언트와 또 지금 여기서는 같은 인코더 공유하는 부분, 이렇게 코드가 간단한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여기 학습하는 거는 시간이 없고, 그냥 더 이제 안에 이제 파서 어그멘테이션, 이제 파서 부분으로 이렇게 아규먼트로 이렇게 코드가 돼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인제 설명하기까지는 좀 많이 걸릴 것 같긴 한데, 이게 그냥 쉽게 여러 가지 뭐 GPU 뭐 쓸 거다, 이제 뭐 터미널로 이렇게 뭐 입력을 해 가지고 이제 뭐 GPU 쓸 거다, 뭐 쓸 거다, 우리 백본 여기 있는 거 레즈넷 50 쓸 거다, 이런 부분들이어 가지고 뭐 이거는 여기 페이스북 AI 리서치에서 만든 코드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도움이 또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고, 잠깐 그럼 HVT를 하는 게 맞겠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들? 저 어, 아직 에서 질문이 네. 질문하시죠. 네. 그 원래 샵 네트워크는 그 약간 시밀러한 페어랑 네. 디시밀러한 페어를 나눠서 시밀러한 페어는 그 컨트라스티브 러스를 이용해서 더 가깝게 만들고 네. 그 디시밀러한 페어들은 더 멀게 멀게 하고. 학습을 하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네. 그 심플 샵은 그 네거티브, 그러니까 디시밀러 페어를 없앴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게 어떤 식으로 학습이 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X1과 X2가 어쨌든 간에 같은 이미지잖아요. 근데 인 네. 어그멘테이션만 다른 거고. 아. 예, 그 어그멘테이션 다른 부분들을 해서 들어갔을 때 얘네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파악을 해 가지고 '아, 얘네는 유사한 거야.'라고 하게 되고, 만약에 이 두 그 방법을 알고 있어 가지고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저도. 그러면 레이블 자체가 아예 하나고 네. 그냥 그 애들의 인코딩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한 네트워크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디시밀러한 그러면은 이거를 학습을 다 시키고 추론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유사도가 나오려나? 시밀러한 그것도 정도가 수치로 나오면은 어느 정도 그 경계를 정해 놓고
그걸 안 넣으면 이제 디시밀러한 페어다라고 추론을 하는 건가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어 음. 네. 또 질문 있나요?